자, 이제 학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3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면접 때 여러분들한테 좀 주문을 하는데요. 삶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볼 것. 과거 경험형 질문이 나왔을 때 작성이 용이하다. 자, 마인드맵. 자, 한번 볼게요, 칠판. 노트에다가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마인드맵 그려봤죠? 자, 2021년도를 기재하시고, 자,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 학원, 뭐 체력 학원이 될 수 있고, 봉사활동, 동아리, 또 뭐 있을까요? 뭐 등등 여러분들이 뭐 해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영식이 만났지? 민철이 만났어. 뭐 동구 만났고, 뭐 그랬어. 얘랑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삶의 마인드맵을 트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2021년도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뭐가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21년도를 다 작성했다. 2020년도 내가 수험 기간 중 학원에서 누구 만났고, 체육학원에서 체력학원 누구 만났고, 동호회 활동하면서 누구 만났고, 봉사단체 가가지고 뭐 누구 만났고, 그 사람이랑 무슨 일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 만났고, 그때 무슨 일 했는지 하다 보면 또 2020년도 게 나올 겁니다. 2019년도 것도 나올 거고요. 쭉 하신 다음에 이걸 왜 하냐면, 이걸 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엑기스를 뽑을 겁니다. 자, 사전조사 기출문제 보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뭐 기뻤던 경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때는 제가 반드시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5개 이상을 뽑아서 그걸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로 준비해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외우지 않아요. 자기소개 외우지 않습니다. 키워드 붙여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게끔 계속 스피치 연습을 할 거고요. 저는 면접 보러 갔는데 외워서 말하는 거 진짜 너무나 싫어합니다. 자, 소개팅을 나갔어요. 잘생겼잖아.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정우성? 오케이. 아무튼 자,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소개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를 봤어. 여자도 되게 이쁜 거예요. 누구? 손나은, 뭐 아이유, 김태희, 이나영 옛날 사람인가요? 요즘 누구 좋아하나요? 모르겠어요. 아이돌 뭐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하나요? 브레이브걸스? 그래요, 브레이브걸스. 아무튼 소개팅 나가려고 했는데 브레이브걸스인 거예요. 준비하는 거지. 아, 그래, 꿀리면 안 돼. 준비했지. 자, 브레이브걸스랑 소개팅 했어요. 이제 그 사람 나왔죠. 반갑습니다. 듣던 대로 미남이 시고 몸도 좋네요. 예. 뭐 좋아하세요? 저는 육개장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육개장을 좋아해. 왜 그러세요? 준비한 거지. 그래? 그럼 뭐 또 따로 뭐 미래를 대비해 생각해 놓은 거 있나요? 그치, 예상 질문이지. 예, 저는 평소 60만 원씩 적금을 들어 최근 3억을 만들었으며 강남의 땅을 사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말을 그렇게 해서 로봇이에요? 아닙니다. 학생들이 면접 보러 가서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웃죠? 여러분들 나중에 스피치 연습 시키면 자기소개 쓴다고요. 장점도 써요. 단점도 써요. 물어보면 장점 뭐예요? 저의 장점은 로봇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다 떨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믿으세요. 자, 잠깐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인드맵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2번 기출문제 주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공개합니다. 공개했을 때 보고 나 뭘 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글씨를 써야겠지. 그럼 글씨도 날아가고요. 내용도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바로 쓸 수 있게끔 댁에 가셔서 심심할 때마다 이제 요거 기출문제 한 번씩 뒤져 보시면서 이 주제 나오면 나 이거 써야겠다. 이거 써야겠다.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면 마인드맵이 효과적이다.
자, 생각하느라 시간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써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일부는 선별해 드릴 겁니다. 자, 3번 경찰청 슬로건, 경찰청장 인사말. 애매해요. 근데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친구한테 그러지. 야, 나 CU에서 할까? 아니면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 할까? 혹은 뭐 GS에서 할까? 세븐일레븐에서 할까? 뭐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은 자, 경쟁업체도 알지. 자, 더 쉬운 거. 삼성 부회장 이름 뭐예요? 그렇죠. 이재용이죠. 이건 알지. 서울경찰청장 이름. 본인 해당한 지방청장 이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회사의 사장 이름 알아요. 회장 이름도 알아. 자기가 지금 근무할 그 지역 사장 이름 몰라. 자, 그리고 삼성에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계열사 막 다 알아. 그래놓고 서울지방청에는 경찰서 몇 개나 있어요. 글쎄. 지구대 파출소 몇 개나 있어요. 글쎄. 경찰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국민에서 몇 명이나 돼. 글쎄. 어디 가고 싶은데? 여성 청소년인게. 무슨 일 하는데? 글쎄. 여성 청소년이니까 뭐 여자랑 애들 상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부서도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부서의 조직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에요. 경찰관 되고 싶잖아. 또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경찰이 뭐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인 거니까 경찰청 슬로건이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 인사말. 자, 제가 인사말은 누누이 제가 좀 강조 드리는데 사실 뭐 이 사전조사서에서는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건 앞으로 이제 과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청장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요, 청장님이 직접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 성함, 우리 형, 청장님 성함 우종수, 경찰청장, 그렇죠? 창드래곤님, 김창자 용자, 창드래곤. 그 전에는요, 갑드래곤, 민갑자 용자. 여러분 경찰청장 되고 싶으면 개명을 해요. 용 들어가는 걸로. 썰렁해요. 자, 청장 인사말은요, 청장님이 직접 쓰시겠습니까? 그 참모진이요, 진짜 모든 걸 엑기스를 녹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서울청 슬로건도 들어가 있고요. 청장님이 제시하는 그 비전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별로 마찬가지. 그러니까 각 지역, 각 시도 경찰청장님의 인사말은 꼼꼼히 좀 한번 보고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5번에도 하나 쓸래요. 5번이라고 하고, 희망하는 부서는 미리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부서에 가고 싶은지. 자, 우리 경찰이라는 조직, 직업의 큰 장점이 다양한 부서가 있죠. 자,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등. 또 그 안에서 뭐 생활안전 들어가면 뭐 질서계도 있고 안전계도 있고 하잖아요. 자,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그 부서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를 가고 싶고 그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청소년계 가고 싶은데요. 어디과 소속인데? 수사과 소속인가요? 생활안전과 소속인가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모르면서 가긴 어딜 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밑에 거 경찰 CI라고 해놨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06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오늘 참 기가 막혀요. 타이밍 좋아. 서재에서 책을 꺼내다 뭐가 뚝 떨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15년도나 16년도에 썼던 조그마한 수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경기 남부청 사전조사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찍어놨어. 그랬어. 맞아,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경기 남부청 9월 19일 경기 남부 사전조사서 경찰 계급에 대해서 적고 경찰 헌장 중 친절한 경찰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와 자신과 관련된 사례를 기술하세요. 일단 이것도 짜증나죠. 계급. 일단 계급은 다 알 거예요. 여학생들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다. 아래서부터 위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급이 맞는 직급 뭐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학생 가운데 노숙페이스. 곰돌이 색깔. 서장님 계급 뭐예요? 보통 경찰서장.
경사죠. 네네네. 그거 봐. 네. 지구대장님은 경무관이잖아. 치안정감인가요? 총경인가? 순경은 아닌 것 같고. 자,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평생 몸담아야 할 직장이야. 직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이거 11개인가요? 맞나? 순경, 경장, 경사, 경위. 11개죠? 밑에서부터 위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조직법에는 뭐 예를 들어 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총경으로 보한다. 근데 거기에 경정, 3급서 같은 경우는 뭐 경정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데 1급서 중에 이제 좀 규모가 큰 데는 경무관이 서장인 데도 있어요. 경기도에도 몇 군데 있고요. 인천에도 하나 있고, 각 지역별로 있다. 그리고 보통 특별시급 그런 데는 치안 정감이 경찰 각 시도 경찰청장이잖아. 총감 말고 그 밑에 정감이. 근데 다른데 시도경찰청 중에 좀 작은 규모에서는 치안감이 또 경찰청장이잖아요. 알아야지 뭘. 그리고 지구대장 보통 어떻게 돼요? 요즘 지구대 체제에서는 보통 이제 경감 지구대장님들이 많은데 태반이 되어 있는데 좀 규모 크다. 그럼 경정 지구대장도 있고요. 요즘 경위 지구대장은 거의 없죠.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 정도 애정으로 여러분들이 각 계급이 맞는 역할, 그 다음에 계급의 의미 이런 것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관심을 갖고 좀 봤으면 좋겠고요. 포드리 포순이 알죠? 포순이 귀엽게 생겼잖아요. 포순이가 자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아니면 긴 바지를 입고 있어요? 아니면 치마를 입고 있어요? 치마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포순이 치마? 그렇죠. 바뀌었어. 이제 포순이 바지 입고 있어요. 바지 입고 있다. 이제 그것도 왜 그런지. 그리고 거기 다 해설 나와 있어요. 왕눈, 뭐 큰 눈, 뭐 이렇게 뭘 자꾸 본다. 큰 귀때기, 뭐 잘 듣는다. 뭐 큰 대가리, 뭘 많이 집어넣는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 얘기가 샜는데 경기 남부에서는 이상한 거 했죠. 지금 경찰 계급에 대해서 적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쓰겠어요? 그거 쓰겠지. 11개 계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거 쓰고. 그리고 나서 뭐 쓸 건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사전조사 이 문제 냈더니 백지지 뭐. 아니면 헛소리.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이거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찰 헌장. 이건 경찰학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테니까. 근데 뭐 배워요? 경찰 친절한 경찰 하면 뭐예요? 그 내용. 따뜻하고 뭐 친절한 경찰.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아는 거 없잖아. 그럼 학생들 뭐 쓰겠어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 엮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S표. 그거 맞나요? 그거밖에 쓸 게 더 있겠어? 그럼 그거 쓰고 다른 거 못 쓰겠죠? 근데 또 밑에 또 있어. 다른 문제. 참수리의 의미에 대해서 적고. 심지어 참수리가 뭔지도 몰라. 참수리 뭐예요? 참수리. 독수리. 그렇죠. 매 종류는 경찰 마크에 새 있죠? 걔가 참수리예요. 예전에 이제 미군 정화에서 그 독수리로 했다가 우리나라 고유한 그 참 붙은 거 있잖아요. 참새 같은 거. 그래서 그 수리과 해서 참수리로 이 붙은 게 짭새가 아니고요. 참수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도 왜 참수리의 의미, 참수리의 의미에 대해서 적고 이게 또 나왔네. 경찰 헌장 중 공정한 경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나왔는데 한 번 나왔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 징계를 좀 잡수셨을 것 같다. 왜? 변별력이 없잖아 이거. 이걸 사전조사 여러분 지금 쓰라고 하면 못 쓰겠습니까? 계급 쓰는 것밖에 더 있겠어. 심지어 계급 못 쓰는 사람도 있다고. 경찰원장 한 줄 쓰고 나서 뭐 쓸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쓰기는 쓰는데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딱 한 번 나왔어요. 2006년도에 한 번 경기 남부에서 나왔고요. 그때 다들 멘붕이었지. 중국어 시키더라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때 다들 멘붕이어가지고 사실 변별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게 나오느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간 남으면 경찰 그 CI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다 털어서 충분히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우리 경찰청은 어떤, 뭐, 슬로건이 어떻고, 우리 지금 경찰청에서, 비전으로 삼고 있는 치안 정책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건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쉽다. 우리 지역 경찰은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뭐 하고 있다. 충분히 알았으면 그 다음번엔 뭐냐?
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청이다. 그러면 서울지방청을 충분히 다 텁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충분히 털고요. 그 다음번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비전을 알아본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 경기, 남부, 북부는 크게 묻지 않아요. 뭐 지역이 어디냐, 너 왜 거기 썼느냐 크게 묻지는 않는데 드물드물하게 나오거든요. 한 번씩. 그랬을 때 자, 경기 북부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경쟁률이 떨어져. 좀 쉬운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경기 북부의 비전은 뭐 통일이 되었을 때 뭐 개성까지 뭐 관할을 할 것이고, 그때 되면 뭐 선진 경찰로서 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어찌됐건 경기 북부, 그 경기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겠죠. 경기 남북부는. 그래서 경기도의 비전.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찰청장 인사말. 이게 지금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요. 똑같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창드래곤님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을 방문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찰은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이게 경찰청 슬로건이에요.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유는 뭡니까? 청장님도 본인의 말을 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표현입니다. 면접관님 앞에서 제가 잘합니다. 너보다 잘났어요. 전 자뻑에 취해 있거든요. 이거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본인을 겸손하고 이런 경찰이 되기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항상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내 가족 일처럼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또 밑줄 쳐놨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익숙해져야 되는 문구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안전한 나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 경찰이 존경받는 경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게 비전인 거고요. 경찰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자, 작성 요령. 자, 당연하죠. 1번 독자, 면접관을 고려해서 작성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구별해서 작성하는 거. 아까 여기처럼 예를 들어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다 하면 아예 그냥 한 줄을 띄워버리세요. 서론을 쓰고 어느 정도. 자,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할 생각입니다. 개괄적 요약을 여기다 서론에 쓰는 거지. 그리고 쓰면 아예 한 줄을 띄어서 자, 이제는 본론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요 중간 단락을 읽으세요. 아예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결론을 보고 싶으십니까? 한 줄 띄우고 여기 결론 써놓을 테니까 여기서 찾아 읽으세요. 이게 독자를 고려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자, 외계어, 통신어, 말줄임 쓰시면 안 돼요. 외계어. 우리 형, 뻑가충 뭔지 알아요? 뻑가충 모르죠? 버스카드 충전입니다. 이런 거 외계어야. 김천 가봤어요? 김천? 오, 똑똑한데. 요즘 이런 거 안 쓰죠? 젊은 사람들, 그 00년생, 2000년생 뭐 쓰나요? 예, 네, 2000년생이에요? 뭐 써요 요즘? 친구들 말 줄이는 거. 그래요? 만찢남. 그렇죠.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말줄임. 그 다음에 뭐 외계어, 통신어체, 하입, 반가 이런 거 안 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법률명 인용할 때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집회, 시위 관련된 뭐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집시법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쓰시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알바하면서 알바가 입에 붙은 거지. 심지어 면접관님이 알바 경험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들도 붙었으니까. 사실 알바는 거의 뭐 표준으로 채용해줘야 될 만큼. 근데 어찌됐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말줄임은 생략합니다. 몰라 그분들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률명을 인용할 때도요. 제대로 된 정식 법률명을 인용하시고요. 자, 올바른 경어 사용. 사출도들이 매년 나와요. 사출도들이. 마가 우가 저가 어릴 적에 태어나서 뭐 저가 제일 좋을 때는요. 저가 어쩌죠. 사출도들이 많이 있다. 생략하시고 다 저희 나라 국가는 말줄임의 객체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고요. 저희 나라는 안전한 나라, 이거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경어 사용이지만 뭐 그런 데서 아버지가 밥을 먹던 중, 아버지 여러분들보다 이제 손윗분들이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가 진지를 드시던 중, 식사하시던 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가가지고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뭐 이렇게 이런 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경어 사용 하시라는 뜻이고요. 4번. 자, 별표 5개 쳐놨죠? 결론부터 두 갈식으로 작성한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면접관은 주제에 맞춰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밑줄을 그어 질문한다. 예를 들어 주제가 귀하의 장점을 쓰시고 그 장점을 경찰 조직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할지 서술하세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장점이 뭔지. 그럼 아예 서론에다가 장점을 딱 기재해줘요. 저의 장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막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장점을 찾으면 면접관이 읽다가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갈식으로 명확하게 잘 찾을 수 있게끔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님 읽다가 궁금한 건 밑줄 쳐서 질문하십니다. 6번. 결론 파트는 항상 경찰 조직 또는 경찰 업무에 접목시켜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관이 되어서도 뭐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 뭐 어떠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법으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찰이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 경찰이 된다면 이런 표현보다도 앞으로 경찰이 되어서도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